할아버지, 약은 제가 챙겨놨으니까 꼭 드세요. 양미진의 작은 목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70살의 양경식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손녀의 걱정 어린 눈길을 피했습니다. 19살 미진은 10살 무렵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고 할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었죠. 경식은 월남전에 참전했던 노병으로 전쟁 중 왼쪽 다리에 총상을 입어 지금도 절뚝거리며 걷습니다. 낡은 서랍장 위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시절의 경식이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참전 명예수당과 무공수당을 받는 통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지만 금액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작은 고물상을 운영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온 경식은 늘 손녀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미진이 대학에 진학하려면 등록금은 물론이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지금도 빠듯한 살림살이에 어떻게 감당할지 막막했죠. 이런 할아버지의 고민을 알아챈 미진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알바 시작할 거예요. 경식의 굵은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손녀가 공부에만 전념하길 바랐지만 미진의 결연한 눈빛에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를 잃고 나서는 손녀딸이 전부였으니까요. 경식은 한참을 묵묵히 있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근처 당구장에서 일자리를 구한 미진은 이른 아침부터 바닥을 쓸고 당구대를 닦고 음료를 나르는 일까지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단정한 모습과 공손한 태도는 금방 손님들의 호감을 샀죠. 미진의 밝은 미소는 칙칙한 당구장의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당구장에서의 일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도 친절했고 손님들도 대부분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죠. 미진은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봉투 속 지폐를 보며 뿌듯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할아버지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저녁이면 미진은 고물상으로 할아버지를 마중 나갔습니다. 경식은 늘 같은 자리에 앉아 여러 가지 고물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작업하는 모습은 놀랍도록 섬세했습니다. 오랜 군 생활에서 배운 정확함과 규율이 여전히 그의 몸에 배어 있었죠. 할아버지, 오늘 계란말이 해왔어요. 같이 먹어요. 미진은 도시락을 꺼내 할아버지에게 내밀었습니다. 경식은 손녀의 정성이 담긴 음식을 받아들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밥을 먹으며 경식은 미진의 아르바이트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당구장 일이 힘들지는 않은지 손님들이 불편하게 하지는 않는지 걱정되었지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을 하면서도 학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당구장에서 손님이 없을 때는 틈틈이 책을 펴고 공부했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해야 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진은 할아버지의 걸음이 평소보다 더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식은 늘 그렇듯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손녀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작은 단칸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간단한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미진은 설거지를 하고 경식은 텔레비전 뉴스를 조용히 보았습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의 고민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은 할아버지의 건강을, 경식은 손녀의 미래를 걱정했죠. 당구장에 적응해 가던 미진의 눈에 종종 들어오는 손님이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에 나타나 구석자리에 앉는 75세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오세철이라는 이 손님은 항상 정중한 태도로
당구를 치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가씨, 콜라 한 잔만 부탁하네. 오세철은 말수가 적었지만 주문할 때마다 공손한 태도로 미진을 대했습니다. 항상 적당한 팁을 남기고 한 번도 미진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죠. 당구장의 다른 손님들이 때때로 시끄럽게 구는 것과는 달리 그는 늘 조용히 자신의 공간을 지켰습니다. 미진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세철의 존재가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그가 당구장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마치 조용한 보호자와 같은 존재감이었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미진을 향할 때면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 실수로 물잔을 떨어뜨려 깨뜨렸을 때였습니다. 당황한 미진이 유리 조각을 치우려다 손을 베었습니다. 오세철은 조용히 다가와 깨끗한 손수건을 건네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순간적인 행동이었지만 미진은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괜찮아요? 어이구, 조심 좀 하지. 오세철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지만 그날부터 미진은 오세철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오세철이 당구를 치는 모습은 마치 예술가도 같았습니다.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정확하고 안정된 손놀림으로 공을 다루었습니다. 실수가 거의 없었고 항상 계산된 움직임만을 보여주었죠. 미진은 종종 오세철이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가족은 있는지, 왜 항상 혼자 당구장에 오는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당구장 사장도 오세철을 특별하게 대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는 달리 항상 정중하게 대화했고 그가 원하는 자리를 비워두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오랜 단골이기 때문일 테지만 미진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끔 오세철은 창밖을 오랫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어딘가를 향해 있었고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미진은 그런 순간에 오세철이 더욱 쓸쓸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힌 사람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일상의 바쁨에 곧 잊혀졌습니다. 다만 당구장에서 그를 만날 때면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당구장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정색 나시티에 문신을 한 30살 안팎의 남자들이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손님으로 보였지만 그들의 시선이 미진을 향할 때마다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어이 아가씨, 여기 맥주 한 병. 끈적거리는 목소리와 함께 건달 중 한 명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미진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맥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길은 미진의 뒷모습을 훑어보며 불편한 시선을 던졌습니다. 당구장 한켠에서 묵묵히 당구를 치던 오세철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시선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행동은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특히 사장이 자리를 비운 시간대를 노려 더욱 노골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커피 다방에서 일하던 솜씨네. 어디서 배웠어? 미진이 내온 커피를 보며 건달 중 하나가 빈정거렸습니다. 동료들은 키득거리며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미진은 꾹 참고 일에만 집중했지만 내심 불안함은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당구장에 오는 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몇 살이야? 남자친구 있어? 또 다른 건달이 미진의 팔을 슬쩍 건드리며 말을 걸었습니다. 미진은 공손하게 대답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들은 집요했습니다. 성적인 농담과 노골적인 시선은 미진을 점점 더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오세철은 이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워졌고 당구 큐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상황을 주시할 뿐이었습니다. 미진은 할아버지에게 이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경식이 알게 되면 당장 일을 그만두라고 할 테니까요. 대학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였기에 그저 참고 견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사장이 급한 일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미진은 홀로 당구장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손님도 없이 한산했습니다. 오세철만이 구석자리에서 묵묵히 당구를 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당구장 문이 열렸습니다. 미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건 바로 그 건달 무리였으니까요. 그들의 얼굴은 술에 취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아가씨, 오늘은 사장님 안 계시네. 우리끼리 편하게 놀아볼까? 건달 중 하나가 미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숨결에서는 알코올 냄새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미진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카운터에 등이 닿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 일하는 중이에요.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달은 미진의 어깨를 감싸며 노골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키득거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우리 쪽에 와서 좀 쉬어. 재밌게 놀아줄게. 건달의 손이 미진의 허리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미진의 눈에서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오세철의 눈에서 분노의 불길이 일었습니다. 그는 당구 큐를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조용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만하게. 오세철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개입에 건달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노인네가 끼어들 일이 아니잖아. 조용히 당구나 치고 가셔. 건달이 오세철을 향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건달들도 키득거리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오세철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한 눈빛으로 그들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젊은이,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오세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 담긴 단단함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건달 중 하나가 화를 내며 오세철에게 다가섰습니다. 뭐, 노인네가 뭐라고? 그가 오세철의 볼을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일이 빠르게 전개되었습니다. 오세철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건달의 손목을 붙잡았고 단숨에 그의 팔을 비틀어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건달은 처음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다른 건달들이 달려들었지만 오세철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당구 큐를 손에 든 그는 마치 무기를 다루듯 정확하게 휘둘렀습니다. 한 명은 손목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허벅지를 가격당했습니다. 특전대에서 몸에 밴 기술이 순식간에 발휘되었습니다. 미진은 카운터 뒤에서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노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지금까지 보아온 온화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적과 맞선 군인과도 같은 날카로운 눈빛과 정확한 동작이 이어졌습니다. 건달들은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습니다. 한 명은 코에서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다른 두 명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오세철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으로
당구 큐를 쥐고 서 있었습니다. 다신 이 아이에게 얼씬거리지 마. 오세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건달들은 도망치듯 당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구석에서 숨죽이고 있던 미진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니? 오세철이 미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부드러워졌고 눈빛도 온화해졌습니다.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세철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미진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미진은 사건 경위를 설명했고 폐쇄회로 카메라에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건달들의 추행 시도와 오세철의 정당방위가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이 감사 인사를 전하려 오세철을 찾았지만 당구장 안을 둘러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조용히 자리를 떠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미진의 진술과 영상을 확보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미진은 할아버지에게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경식은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손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진은 당구장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만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어제의 일을 겪고 나니 그곳에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자신을 도와준 노인에게 감사 인사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경식도 그 노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경식은 미진의 손을 잡고 당구장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경식이 직접 나선 것이 미진은 의아했지만 할아버지의 결연한 표정에 더 묻지 못했습니다. 당구장에 도착하자 사장은 미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제 일 때문에 많이 놀랐지? 그래도 덕분에 그 건달들 다 경찰서 갔다더라. 미진은 할아버지를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경식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지만 사장의 진심 어린 말에 조금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어제 저를 도와주신 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미진의 물음에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세철 회원님 말이구나. 일주일에 한두 번 오시는 분인데 어제 일이 있고 나서 오늘은 안 오실 것 같아. 혹시 연락처가 필요하면 회원부에서 찾아볼까? 경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세철이라는 이름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지만 세상에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많았습니다. 게다가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으니 자신이 알던 그 사람일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네,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손녀딸을 도와주신 분께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흔쾌히 회원부에서 오세철의 연락처를 찾아 적어주었습니다. 경식은 특별한 감정 없이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저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경식은 평소와 다름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전화기 너머로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경식이라고 합니다. 어제 당구장에서 제 손녀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경식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특별한 감정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녀를 도와준 은인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뿐이었죠. 오세철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도 담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작은 성이지만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신지요? 두 사람은 그날 저녁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경식은 미진에게 단지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한 만남임을 강조했습니다.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나서는 것이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저녁 6시 세 사람은
도심의 한 한식당에서 만났습니다. 미진과 경식이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75세 정도로 보이는 그 노인은 여전히 당당한 걸음걸이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세철이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오자 미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경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앉으시죠. 오세철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가 경식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예의를 갖춰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각자의 일상으로 흘러갔습니다. 경식이 오세철에게 직업을 물었고 오세철은 제대 후 작은 사업을 시작해 운이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식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군 생활로 향했습니다. 혹시 군 생활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오세철은 음식을 천천히 삼키며 대답했습니다. 공수특전대였습니다. 월남전에도 참전했었죠. 그 말에 경식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고 천천히 오세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 속의 조각들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68년 테트 공세 때 오세철도 경식을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 번쩍 깨달음이 스쳤습니다. 식탁에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노인의 눈에는 믿기지 않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미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어리둥절했습니다. 오중희님, 정말 그분이셨습니까? 오세철의 얼굴에 천천히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이런 우연이. 양중사, 자네가 살아있었구려. 미진은 할아버지와 오세철이 서로를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을 거야. 오세철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진은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당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구장에서 자신을 도와준 노인과 전우였다니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분이 서로 아는 사이셨어요? 미진의 물음에 경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 잊고 지냈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월남전 때 같은 부대였고 오세철은 중위로 경식은 중사로 복무했다고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경식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오세철은 술잔을 들어 경식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두 노인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수십 년의 세월과 공유된 기억이 오갔습니다. 테트 공세 때 있었던 일, 아직도 생생하네. 오세철의 말에 경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적의 기습 공격으로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경식은 부상당한 오세철을 업고 안전지대까지 빠져나왔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가운데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상관을 구했던 것입니다. 오세철은 그날 경식이 보여준 용기를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식은 수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전우를 버려두고 홀로 살아남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오세철이 부상을 입고도 소대원들을 이끌었던 모습을 기억했습니다. 미진은 두 노인의 대화를 들으며 할아버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항상 무뚝뚝하고 말이 적었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전후회의 깊이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죠. 오세철은 세상이 참 좁다며 감탄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경식에게 저녁 후의 생활과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경식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짧게 자신의 인생을 요약했습니다. 아내는 일찍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딸과 사위는 미진이 10살 때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이제는 손녀인 미진이 유일한 가족이라고 덧붙였죠. 경식은 군 연금으로는 생활이 빠듯해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진이 대학에 가려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했죠. 그 말에 오세철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오세철은 자신이 운이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대 후 건설업에 뛰어들어 큰 성공을 거뒀고 지금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편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화가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좁혀졌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그들을 이어주는 전우애의 끈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미지는 할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오세철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경식군, 내가 자네에게 도움을 주고 싶네. 미진 양의 대학 등록금이라도. 경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세철은 경식의 마음을 읽은 듯 말을 바꿨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라며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전우로서 돕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틀 후 오세철이 경식의 고물상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등장에 경식은 놀랐지만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세철은 주변을 둘러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낡은 철제 물건들과 오래된 가전제품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경식의 꼼꼼한 성격이 드러나는 공간이었죠.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오세철의 말에 경식은 겸연쩍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차를 내오려 했지만 오세철은 손사래를 치며 잠시 있다 가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고물상 한켠에 마련된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중이님 제안에 대해서. 경식의 말에 오세철은 주의 깊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경식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진의 대학 등록금을 도와주면 열심히 일해서 갚아나겠다는 것이었죠. 그는 손녀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고 싶어 했습니다. 그 말에 오세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두툼한 돈봉투와 열쇠 하나를 꺼내 경식에게 내밀었습니다. 미진의 대학 등록금과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 중 한 채를 내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작지만 깨끗한 아파트였죠. 경식은 망설였지만 오세철은 정중하게 설득했습니다. 공짜는 아니야. 천천히 갚으면 돼. 사실상 공짜나 다름없는 조건이었지만 경식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배려였습니다. 경식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진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존심쯤은 접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명히 꼭 갚겠습니다. 오세철은 흐뭇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노인의 손이 단단히 맞잡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악수가 아니라 오랜 세월을 뛰어넘은 전우애의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식과 미진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학교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깨끗한 아파트는 미진에게 꿈만 같았습니다. 방 2개의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구조는 그들이 살던 좁은 단칸방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쾌적했습니다. 미진은 자신만의 방을 갖게 되어 기뻤고 경식도 딸아이가 편안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식은 여전히 아침 일찍 고물상으로 출근했습니다. 오세철의 도움을 받았지만 일상의 책임을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손녀에게 성실함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미지는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오세철 아저씨 덕분에 마음 편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성적도 점점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간호학과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었고 할아버지가 가끔 다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오세철은 종종 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오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세철은 자신의 딸이 미국에서 살고 있어 한국에서는 대부분 혼자 지낸다고 했습니다. 미진과 경식은 그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옛 사진첩을 보고 있었습니다. 경식이 간직했던 월남전 시절의 사진들이었습니다. 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경식과 오세철이 군복을 입고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미지는 처음 보는 할아버지의 젊은 모습에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멋있으세요. 경식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오세철은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살아 돌아갈 수 있을지 몰랐지. 하지만 자네 할아버지는 늘 침착했어.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지. 미지는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항상 곁에 있었지만 몰랐던 할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용기와 희생, 그리고 책임감. 그것은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보여준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오세철은 마치 미진의 또 다른 할아버지가 되었고 경식에게는 가족 이상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외로웠던 오세철에게는 가족이, 경식과 미진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셈이었죠. 세월은 흘러도 진정한 전우애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나눈 시간은 물질적인 도움을 넘어 서로의 삶에 깊은 의미를 더해 주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지는 간호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신입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미지는 밝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환자들은 그녀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고 동료들은 그녀의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경식은 고물상 일을 조금씩 줄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지런히 움직였고 미진이 번 돈으로 생활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세철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그는 재향군인회를 통해 요양병원 봉사활동과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 용사들 중 홀로 지내는 이들을 찾아 도움을 주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가 가진 재산의 상당 부분은 이러한 자선활동에 쓰였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 퇴근 후 오세철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는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재향군인회의 지원 서류와 요양병원 봉사 일정표, 그리고 지원 대상자 명단들이었습니다. 미지는 오세철의 바쁜 모습을 보며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할아버지,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오세철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지는 간호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살려 요양병원 봉사활동에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퇴근 후나 휴일에 서류 정리를 도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세철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정말 큰 도움이 되겠구나. 하지만 너는 이미 병원에서 충분히 바쁠 텐데. 미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오할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도움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날부터 미지는 오세철의 자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요양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의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월남전 참전 용사들 중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와 오세철의 전우들이었으니까요. 경식도 가능한 한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참전 노인들과 쉽게 공감대를 형성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같은 전쟁을 겪었던 이들끼리의 대화는 특별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미진의 도움으로 오세철의 자선활동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서 배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 대상자 관리와 물품 배분을 효율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또한 병원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정기적인 건강검진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어느 날 미진이 요양병원에서 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노인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그는 미진의 이름표를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양경식 중사의 손녀분이신가요? 미진은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월남전에서 경식과 함께 복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진의 할아버지가 얼마나 용감하고 믿음직한 전우였는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진은 할아버지에게 그 노인에 대해 말했습니다. 경식의 눈에 반짝임이 돌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전우의 소식은 언제나 그를 설레게 했습니다. 다음 날 경식은 미진과 함께 요양병원을 찾아 옛 전우와 재회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감동적이었고 병원 직원들까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면서 자연스럽게 특전대의 품격이라는 모임이 형성되었습니다. 월남전 참전 특전대 출신 노병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오세철은 이 모임의 중심이 되어 더 많은 참전 용사들을 찾고 돕기 시작했습니다. 미진은 이 모임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녀는 의료 자문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병원과 연계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젊은 세대와 노병들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오세철의 말에 미진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녀는 참전 용사들의 증언을 녹음하고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이었지만 점차 체계적인 구술사 프로젝트로 발전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들의 경험과 희생, 그리고 귀국 후의 삶까지 미진은 그들의 이야기를 소중히 담아냈습니다. 햇살 가득한 봄날, 특전대의 품격 모임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미진이 지난 몇 년간 수집한 참전 용사들의 구술 기록을 바탕으로 한 책 출판 기념회였습니다. 잊혀진 영웅들의 목소리라는 제목의 이 책에는 30명이 넘는 참전 용사들의 생생한 증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사장은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로 가득 찼습니다. 7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노병들의 눈빛은 젊은 시절을 회상하듯 반짝였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휠체어를 타거나 지팡이에 의지해 걸었지만 그날만큼은 모두가 당당한 군인의 모습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미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 경식과 오세철을 비롯한 모든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단순한 기록을 넘어 후대에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전하는 다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은 저의 작은 보답입니다. 할아버지와 오할아버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제게 보여주신 사랑과 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오세철은 첫 번째 책을 받아들고 깊은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경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노병의 손은 책을 쥐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남다니 정말 고맙구나. 오세철의 말에 참전 용사들은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박수가 아니라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들의 이야기가 마침내 세상에 나온 것에 대한 환호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미진과 경식 그리고 오세철은 행사장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봄바람이 세 사람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신기한 일이야. 내가 당구장에서 미진이를 도와준 그 작은 일이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질 줄이야. 오세철의 말에 경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진은 두 노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에게 이 두 사람은 단순한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친구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미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준 나침반과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오할아버지, 두 분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감사해요. 경식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그 손길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세철은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우리가 월남에서 겪은 일들,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이런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질 줄이야. 이제 특전대의 품격 모임은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의미 있는 사회활동을 펼치는 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미진의 책은 그 활동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미진은 병원 일과 봉사활동을 병행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지치기도 했지만 그녀가 돕는 노인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참전 용사들의 눈빛에서 볼 수 있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경식은 이제 고물상 일을 완전히 은퇴하고 오세철과 함께 제향군인의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두 노인은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당구장에서 옛 실력을 겨루기도 하고 때로는 조용히 공원에 앉아 세상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장 좋은 친구이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형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주말 미진은 병원 동료들과 함께 요양병원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경식과 오세철이 거실에서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두 노인은 진지한 표정으로 바둑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미진이 들어오자 함께 고개를 들고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오늘 봉사는 어땠니? 오세철의 물음에 미진은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오늘은 제 병원 동료들도 6명이나 함께 왔거든요. 다들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았답니다. 경식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녀가 이렇게 성장하여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이 그저 뿌듯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따뜻한 음식을 나누는 동안 그들은 서로에게 감사했습니다.
인생의 우연한 만남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석양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그 빛은 마치 세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의 상처와 아픔을 넘어 그들은 서로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의 승리였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우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참 행복하지 않나? 오세철의 말에 경식과 미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닌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에서 비롯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살랑거리며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미진과 경식, 그리고 오세철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내일은 오늘보다 더 밝고 따뜻할 것입니다.